어느 도시의 번화가입니다. 편의점 간판은 익숙한 로고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삼각김밥과 컵라면, 한글 포장의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 장면 2년 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몽골은 한국화됐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그럴까요? 아니면 바뀌었을까요? 지금 울란바토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8월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편의점 CU였습니다. 매장은 문을 열었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브랜드 간판이 500개를 넘어섰습니다. GS25는 270개를 넘겼고 이마트는 6호점까지 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전체 인구가 약 170만 명인데 이 도시에서 한국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거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왜 몽골이었을까요? 2010년대 중반 한국 기업들이 몽골을 보던 시점으로 가봅니다. 몽골 전체 인구는 350만 명입니다. 서울 인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170만 명이 울란바토르 한 곳에 모여 살고 나머지는 한반도 7배 크기의 국토에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만한 면적에 사람이 1000명도 안 사는 셈입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선택지가 하나였습니다. 170만 명이 모인 울란바토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말입니다. 더 치명적인 건 이 도시에 유통 인프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도 편의점도 체계적인 물류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을 사려면 재래시장이나 작은 가게를 찾아야 했고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광산 개발로 외화가 들어오면서 도시 중산층이 생겨났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소비 여력을 가진 170만 명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유통 모델을 아는 현지 기업도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CU가 들어갔고 GS25가 따라 들어갔으며 이마트가 대형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진열대를 채운 상품들, 삼각김밥, 컵라면, 도시락. 겉포장은 한글이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몽골어는 작은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성분 표시나 유통기한 정도만 몽골어로 표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글 그대로입니다. 이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포장을 새로 만들려면 디자인을 바꾸고 인쇄를 다시 하고 재고를 관리해야 하는데 몽골 시장 규모가 350만 명으로 작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한글 포장 그대로 들여와서 스티커만 붙이는 편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요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990년 한몽 수교 이후 몽골 방송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갔습니다. 모래시계가 방영됐고 겨울연가가 이어졌으며 대장금이 나왔습니다. 2008년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동시간대 시청률 80%를 기록했습니다. 몽골 전역에서 5명 중 4명이 같은 채널을 봤다는 의미였습니다. 드라마는 한국의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거리, 네모난 아파트, 밤에도 환한 편의점, 화면에 나온 한글 간판과 한국 제품들을 몽골 시청자들이 기억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들어왔을 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 풍경을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옵니다. 편의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네모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지은 것입니다. 톨강 인근 부촌 지역에는 한강변 강남처럼 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섰습니다. 건물 외관만 보면 한국인지 몽골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울란바토르에 지은 아파트 단지는 10곳이 넘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런 아파트를 선호했습니다. 전통적인 게르가 아닌 네모난 한국식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도시 중산층의 기준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몽골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40만 명이 유학이나 일자리 때문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1%입니다. 10명 중 1명이 한국 체류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생활 방식을 몽골로 가져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은 편의점 사업을 구상했고, 카페에서 일해본 사람은 카페를 열었으며, 한식당에서 일해본 사람은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한국식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학습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와 가장 좋은 직장에 다녀도 월급이 6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연봉이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몽골은 3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5개월만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갔고, 건설 현장이 멈췄으며 노점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5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가면 몽골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생활 방식이 몽골 사회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작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몽골 음식은 단조로웠습니다. 채소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다양한 향신료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먹는 음식은 생고기를 찌거나 구워서 큰 감자와 함께 삶아 먹는 것이었고, 양념이라고 해봤자 후추나 소금 정도였습니다. 한국 음식을 경험한 몽골인들에게 양념통닭, 불고기, 떡볶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한국은 맛있는 게 많은 나라, 소득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 사회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식과 한국식이 몽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 울란바토르 부촌 지역에 가봅니다. 입구에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매장이 포르쉐 매장입니다. 한식 계열 식당 주차장에는 명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몽골인 전반이 모두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한국인 웬만한 사람 못지 않습니다. 이들이 한국 브랜드를 소비했고 한국식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이 다시 대중에게 확산됐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좋은 호텔이었던 칭기스칸 호텔 바로 옆에 이마트가 들어섰는데 호텔 규모만큼 컸습니다. 몽골인들이 오늘 제대로 쇼핑 한번 할까라고 말할 때 가는 곳이 이마트였고 2024년 12월 5호점이 열렸으며 2025년 12월에는 6호점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CU와 GS25가 즐비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최신곡을 제외한 한국 노래가 전부 저장되어 있었고 식당에서 소주를 주문하면 소주가 나왔으며 양념통닭을 시키면 양념통닭이 나왔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한국식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한국 상품이 팔린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몽골에는 원래 편의점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는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이 당연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것이 일상이 됐고 저녁에 퇴근길에 컵라면과 도시락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그 풍경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곧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더 늘어날 것이고 한국 프랜차이즈가 계속 진출할 것이며 현지 창업자들도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2년 전보다 지금이 더 심합니다. CU는 400개에서 500개로 늘었고 이마트는 3개에서 6개로 2배가 됐습니다.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몇 년 뒤 울란바토르는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후예들이 사는 이 나라에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너희 나라를 점령했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국 편의점 간판 아래 줄을 서서 삼각김밥을 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몽골인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받아들인 것일까요?
세계의 이면 계속 다룹니다.